예, 반갑습니다. 황진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부사와 H의 도덕 경영 철학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부사와 H가 얘기하는 도덕 경영의 핵심 사항은 결국 이익을 추구하되 정당성을 바탕으로 해라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사람들은 왜 정당한 방법을 무시를 할까요? 그건 아마도 정당한 방법이 성공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과 이상의 괴리 속에서 항상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바로 거기에 철학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부사와 H는 바로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도 리더라면, 이런 얘기죠. 리더라면 도의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치부사화가 얘기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금전을 취급하는 것이 왜 비천하단 말이냐. 자네처럼 금전을 천하게 여기면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가 없네. 자기를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관직을 그만두고 경영인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나라가 가난하면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설 수 있겠는가, 그죠? 오로지 벼슬과 자기만이 고귀하고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고방식이네. 인간이 성스럽게 노동할 수 있는 곳은 비단 학문이나 벼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처에 널려 있다는 생각이 기중한 시대가 이제 왔다네. 나는 진심으로 관직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부사화는 말 그대로 직업에 귀천이 없음을 그 당시에 이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상업에 종사함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상업이 아니고 이 양반은 반드시 도덕에 기초한 상업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죠. 자, 2인편 논어 2인편 16장에 보면 군자는 유어이고 유어의, 군자는 유라는 것은 어디에 밝다, 깨우치다 이런 얘기죠. 군자는 의로움에 대해서 깨우쳐지고 이런 얘기죠. 소인은 유월이라, 이익에 대해서 밝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보면 잘 한번 보세요.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리에 밝다. 쉽게 얘기하면 의와 리는 가치죠. 올바름과 또는 이익 추구. 이 가치인데 군자와 소인은 신분이죠. 그러니까 이 가치를 신분에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죠? 유학의 의리론은 말 그대로 군자 소인론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죠. 이익 추구가 도의의 바탕을 둔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도의의 바탕을 둔 것은 군자, 도의의 바탕을 두지 않은 것은 소인,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죠. 계급적 구분, 계급적 구분을 인격적 구분으로 바꿔놓은 거죠. 군자 소인을 놓고도 군자 소인은 계급이죠. 근데 그것이 의로움을 바탕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인격적 계급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우리가 군군 신신 부부자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군군, 군군,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군군 신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부부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군군 신신 부부 자자예요. 그게 바로 공자가 얘기하는 자기 직분에 맞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명론입니다. 이것은 바로 계급적 군자가 아니고 인격적 군자를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공자는 논어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수리편 11장에 보면 노력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말채찍 잡는 마부라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가구야라. 부라는 것이 이 가구,
구할 수만 있다면, 추구할 수만 있다면, 수라는 것은 비록 숫자죠. 집편지사, 집은 잡다. 이 편이라는 것은 말채찍. 집편지사, 말채찍 잡는 사람, 마부죠. 마부라도 오역 위지, 나라도 역시 위지 그 일을 하겠다. 이런.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데 개인적 노력으로만으로 불가능하다면 성공을 인생 목표로 삼기보다는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부당한 방법으로는 부를 쌓지 않겠다라고요. 만약 불가구 그 부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종오소호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겠다. 그것이 가난한 삶이라 할지라도 순수하게 살겠다 이런 얘기죠. 원하는 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이룰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성공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시부사와도 역시 상인 경영인으로서 이러한 올바른 부를 쌓는데 공헌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공자는 이익과 운명과 인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한 1장에 보면 자한은 거의 말하지 않았다. 이익과 명, 운명과 인에 대해서는 서로 굉장히 말하기를 꺼렸다. 첫째는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개념이. 그죠? 그런데 하여튼 이익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익이라는 것은 말을 하지 않은 도의에 벗어난 이익 추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얘기했죠. 내가 만약에 부를 구할 수 있는 거라면 마부의 일이라도 하겠다. 그리고 부정한 돈은 나한테는 뜬구름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익을 추구하되 정당하게 얘기해라 그랬지만 여기서는 이익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의에 벗어난 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맹자가 양해왕을 찾아갔을 때 양해왕이 우리한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려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맹자가 어떻게 왕께서는 인의를 얘기하지 않고 이익을 얘기하십니까? 이익을 먼저 얘기하십니까? 인의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 왜 이익부터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일종의 핀잔을 주는 말이 나오긴 나와요. 따라서 이 정당한 이익, 인의를 바탕으로 한 이익은 마땅히 추구할 수 있지만 인의를 바탕하지 않은 이익은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부사와는 도의를 무시하고 이익만 추구할 때는 많은 원망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방어리이행, 방자하게 이리저리 이익만 추구해서 행하면 방어리이행, 이익만 추구해서 행하면 다원이라 원한이 많아진다. 그렇죠? 우리가 남의 형편,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부를 갈취할 경우 내 이익만을 위해서 원한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개인은 조금 부를 획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 전체적인 질서가 무너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돈을 버는 것이 인의 도덕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결코 영원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저의 신념입니다. 시부사와의 신념이에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하면 때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마치 돈을 적게 벌어라, 마음에 두지 마라 라는 식으로 주장한다거나 마치 물질에 초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그리고 사회의 공익적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단지 자신의 이익과 욕망만을 쫓는 사람은 굉장히 저속하고 그러한 사람들만 넘쳐나는 사회가 된다 그러면 인의 도덕이 엷어지는 사회는 조금씩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시부사와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보면 이익과 인의 도덕은 서로를 보조해 주어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익만을 바라서도 안 되고 도덕만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라도 빠지면 나라라는 수레바퀴가 굴러갈 수가 없는데 송나라 학자들은 이 주작을 비판하는 거죠. 송나라 학자들은 그 중에서도 하나라는 것은 뭐예요? 인이 도덕만 극단적으로 살피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인이 도덕에만 편중되어 공리공론에 빠지고 이익과 욕망이 필요하다. 그건 우리 창조의 근원이라고 얘기했죠. 이익과 욕망의 참된 효용을 살피지 않아 백성들을 가난하게 하고 나라를 쇠약하게 만들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은 거란족이나 여진족, 금나라, 그다음에 몽고족, 원나라 등하게 한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인이 도덕만 잘못 주장하면 이런 얘기예요. 망국의 나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론만 주창했던 우리 조선시대의 성리학. 그 조선이 망한 게 유교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비판합니다만은 유교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그거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행태 때문에 망한 것이죠. 그래서 도의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익을 무시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부사화는 의로움과 이익을 항상 함께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핵심 사항으로는 시부사화는 부귀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고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정신적 측면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과도하게 쫓는 폐해를 뿌리 뽑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사상이 유치하고 도덕관념이 없는 엷은 인간일수록 이러한 폐해의 수령에 빠지기 쉬운데요. 역사를 뒤돌아보자면 지식 수준이 낮고 도의심도 천박한 사회일수록 득실을 위해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저개발 국가에서 악행이 저지르는 이들이 많다는 얘기죠. 오늘날은 과거와 비교해 지식도 뚜렷하게 발전하고 고상한 사상을 지닌 이들도 훨씬 많습니다. 바꿔 말하면 인격이 평균적으로 높아진 덕분에 금전 사상도 상당히 진보했고 광명정대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금전을 선량한 곳에 쓰는 이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사회적 진보에 맞춰 금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많이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후기에 이제 일본 사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치부라는 거는 이제 부를 쌓는 거죠. 치부와 도덕을 서로 연결하려는 경향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해지는데요.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는 진정한 부는 정당한 활동으로 얻어진 것이어야만 한다는 관념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에서 최고 경영자는 수십억 불, 몇천억을 보너스로도 받고 그러죠.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저께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은 하여튼 은행에서 퇴직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억 원씩 보조금으로 주니까 이건 국민의 혈세로 말 그대로 퇴직자들한테 돈을 준다고 비난하고 있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사람들은 금리 인상기에 상황을 활용해 가지고 얻은 이익을 가지고 자기네 개인을 배불리게 만든다라는 그런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귀는 항상 정당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비난할 이유도 없고 비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부귀를 얻은 사람들은 그런 사회를 통해서 그러한 부귀를 얻었기 때문에 또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시부사화가 관직에서부터 경영계로 투신한 목적이 바로 사업을 통해서 국부를 증대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우리가 삼성그룹의 경영 이념에 보면 사업 보국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업 보국. 사업을 통해서 나라에 보답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죠. 국가의 궁극적인 목표나 존재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국민을 잘 살게 하고 교육을 통해서 문화 창달을 하는 것이 우리가 국가의 궁극적인 목표요, 정책의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자가 얘기했던 선부 후교 정신과도 같은 거죠. 선부 먼저 부자가 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그다음에 다음에는 교육을 통해서 백성들이 제대로 알게 해야 된다. 문화를 창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자로편 9장에 나옵니다. 자, 저기 공자가 적위 위나라를 갔을 때 이런 얘기. 위나라를 갔을 때 염류는 공자의 제자죠. 염류복 이 복자라는 것은 마부 말을 몰다라는 뜻입니다. 마부 염류가 말을 몰았다. 그래서 자활 그런데 위나라로 들어가면서 마차를 타고 들어가면서 공자가 얘기하기를 서이제 서라는 것은 아우 많구나 많다 서민 할 백성들이 많다 이게 서이제 백성들이 참 많구나 그랬더니 염류가 제자가 얘기하기를 기서이 이미 기자죠. 이미 백성들이 많다면 우하가야 그러면 또 하 무엇을 가 더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공자가 부지 자 일단 백성이 모이면 뭘 해야 돼? 부지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 부지 그 다음에 왈 그러니까 염류가 또 얘기했어요 기부이 그럼 이미 잘 산다 그러면 우하가야 또 무엇을 더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왈 교지 그런다면은 잘 가르쳐야지 이런 얘기. 자 여기에서부터 선부 후교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공자 세상이죠. 먼저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칠 건 가르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국가의 존재 이유가 부국이죠. 부국 나라를 부유하게 만든다. 다시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드는 부국 강병. 이거는 이제 법가들이 한 얘기입니다만은 뭐 항상 우리가 그 정치가들 얘기할 때 부국 강병 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가의 목적이고 국가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존재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덩샤오핑하고 시진핑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덩샤오핑은 1904년에 태어나서 1997년에 타계한 사람이죠. 중국의 현대화의 지도자였지요. 이 양반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이 사회주의는 아니다. 중국 사회주의지만 이 가난이 사회주의, 가난이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얘기. 우리도 부자가 되는 체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사회주의가 가난하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 발전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죠? 흥묘백묘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양반이 한 얘기 중에 불관, 뭐뭐 관계없이 이런 얘기죠. 흥묘백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관계없이 부관, 헤이마오, 아이마오, 이런 얘기. 흑색 고양이든 백색 고양이든 관계없이 쭈따오, 촉도라는 것은 잡는다는 거죠. 라오슈, 노서, 늙은 쥐라는 거, 쥐라는 거, 쥐만 잘 잡으면 찌우스 하오마오, 그러니까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유명한 외교상의 한 말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도 들어봤겠습니다만은 도광양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라는 거는 숨긴다라는 뜻이에요. 빛을 숨긴다. 도광, 빛을 숨기고 양회, 어두움을 기른다. 어두움 속에서 자기 실력을 기른다는 거예요. 이게 덩샤오핑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러한 현대화 정책 때문에 중국이 지난 30여 년간에 굉장히 큰 성장을 했죠.
지금은 그 빈국에서부터 G2 말 그대로 세계에서 미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강국으로 부유국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중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다. 하고 이제 서로 으르렁 대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각에서 지금 미중 분쟁을 시진핑 주석이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국부가 굉장히 축적이 됐다는 얘기죠. 자, 시진핑 주석은 3년임을 지금 통해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梦, 중국의 꿈, 중화주의라는 말 그대로 중국이 세상에 어뜸이 되어야 된다라는 중화주의, 중국梦, 중국의 꿈이라는 뜻이에요. 사회주의의 근현대화, 강국 건설, 2035년까지 건설해야 된다 하는 게 시진핑의 목표 슬로건이죠. 그래서 나온 것들이 보면 1대1로, 2대1로 옛날에 실크로드 해상길을 복원해야 된다고 해서 중국에서부터 저쪽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유럽, 독일까지 연결하고 배는 인도양을 거쳐서 아프리카를 거쳐서 유럽까지 연결하고 전 세계를 육로와 해로로 중국으로부터 뻗어나가는 길을 개척해야 된다 하는 게 1대1로 정책이죠. 이게 대해서 뭐 최근에 미국하고 마찰이 생기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자본주의 덩샤오핑이 현대화를 통해서 국부는 많이 축적돼 있습니다만은 분배의 불평등 때문에 신음하고 있으니까 공동부유, 함께 잘 살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제3기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하고 있는 송경식 회장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서울경제 21년 8월 5일자입니다. 이 양반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국부 창출의 원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족쇄를 풀어줘야 된다. 글로벌 경쟁은 점차 격화되는데 우리 기업들은 삼중 족쇄를 차고 달리고 있다. 그게 뭐냐? 규제, 기업 규제, 노동 유연성, 노동조합 문제, 그다음에 친기업 정서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을 해줘야지 기업들이 국부를 샀는데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나라가 번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 인상이 원칙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앞으로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축적해야 될 돈을 그냥 임금으로만 다 내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고 미래산업 인재 양성에 있어서도 규제 때문에 미국 같은 데는 스탠퍼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140명이었던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수요가 많아지니까 2020년도에는 700명까지 증원이 가능한데 우리나라 서울대학은 2008년에 55명이었던 것이 아직도 55명으로 계속 규제가 되고 있다. 이건 기업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없애고 있는 것이다. 빨리 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노동개혁 문제, 노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평등한 대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노조와 경영층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이익을 생각해주는 그러한 체제가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노와 주판의 핵심 내용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선부 후교 정책이라고 얘기했죠. 먼저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그다음에 문화 창달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부 먼저 잘 살게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은 분배 공정성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 문제도 역시 이 복지 문제를 통해 가지고 잘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개시 전 1장에 보면 공자도 구야문 내가 들으니 유국 유가자 나라를 가지고 있거나 가문을 가지고 있는 자 말 그대로 통치 집단이죠. 통치 집단은 불환 걱정하지 않는다. 과 백성이 작은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환 불균 균 불균 균등하지 않은 거 서로
부의 소유가 균등하지 않은 것을 걱정한다. 불안, 빈, 가난한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환불안, 편안하지 않는 것을 걱정한다. 가난하더라도 편안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빈부격차, 사회적 불안 문제도 굉장히 경영자들이 함께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부사와는 공자사상을 교훈 삼아 재부에 성공한 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부 다음에 후교인데 후교라는 것은 바로 이 교육과 복지를 통해 가지고 말 그대로 분배를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사회 전체가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뭐 우리 그 배달의 민족 김봉진 회장이죠. 이 양반도 자기가 버는 돈의 50%뭐 그 당시 1조 이상이었는데 5천억 이상을 기부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와 같이 기업자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사회적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고 시부사와 H는 그 당시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가 기본이 돼야 되고 사회적 신뢰가 기본이 되기 위해서는 재물과 권력들은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죠?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축적된 부에 대해서 존경하고 비난을 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가 튼튼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논어와 주판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천하의 백성이 가난하고 고통에 빠지면 하늘이 준 자기도 사라진다. 그러니까 일단 백성들을 잘 살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사해가 공공해지면 철록 영종 이거는 그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내려준 말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백성이 잘 살게 되는데 초점을 두어라. 그런 다음에 균등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또한 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죠. 아담 스미스도 우리가 국부론을 지은 아담 스미스도 윤리가 없는 경제는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도덕과 윤리에 기초한 부를 강조한 거죠. 다산 정약용도 의롭지 못한 재물은 오래 지킬 수가 없다. 그래 그냥 들어온 돈은 그냥 나간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의롭지 못한 재물은 오래 지킬 수 없다. 불이지제 의롭지 못한 재물은 불능구수 오랫동안 지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착한 소비라든가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회적 기업, 공정무역 같은 이런 용어들이 현대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시부사와 H의 이런 논어와 주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굉장히 선구자적 저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6년에 중국 CCTV에서 이 논어와 주판 이 책이야말로 일본을 굴기시킨 진정한 유상정신이다. 유교적 상인, 유상정신이라고 찬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서양의 경영학은 피터 드러커고 동양의 경영학은 시부사와 H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편 이 피터 드러커는 이 논어와 주판의 저자인 시부사와 H에 대해서 시부사와 H는 누구보다도 먼저 경영의 본질 이 바로 책임과 신뢰라는 것을 뚫어보고 간파한 경영인이었다고 지켜세웠습니다. 자, 오늘까지 우리가 시부사와 H가 지은 논어와 주판을 통해서 시부사와 H의 도덕경영 철학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적용하는 현대 경영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